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21장 20일 아미산으로 소호하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탄식하였다. 과연 사람은 겉만 보고 평가해선 안 되겠군. 바보도 그런 꾀가 있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걸. 백양이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강호에서 저놈에게 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야. 너처럼 당한 놈들이 하나둘이 아닌데 웬 탄식이냐? 그러나 넌 어떻게 이 대취를. 황후는 빙긋빙긋 웃으며 입을 열었다. 우린 내가 광사철전의 딸과 같이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지. 그래서 10대 악인 중 하나의 이름을 말했는데 넌 과연 속고 만 거야. 사실 예전에 그와 면식이 있기는 있었지. 말한 대로 조카뻘이 되기는 해. 소호하는 쓴웃음을 띠며 말했다. 그건 우연의 일치야. 내가 운이 좋았다고 치자. 하긴 나도 이상히 여기기는 했지. 12성상은 흉명이 드높은 악당들인데 어째 그렇게 말을 잘 듣나 하고. 아, 나도 남에게 당하는 날이 있었군. 황후는 크게 웃었다. 넌 자신이 매우 총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실력으로 강호에서 먹고 살려면 아직 멀었어. 백양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이 없었다면 널 그렇게 고분고분 시중까지 들며 따라다녔겠어? 흥, 만약 이대취가 나타난다면 산채로 껍데기를 벗겨버리겠다. 황후가 다시 말했다. 우리는 내가 그 보물의 소재지를 찾게 되면 그 후에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 놈은 혼자서만 좋아라고 돌아다녔지. 그래서 우리는 하는 수 없이 결국 너에게 2잔의 미혼탕을 마시게 한 거야. 백양이 또 얘기했다. 하여튼 지금 우린 그 보물이 바로 아미산에 있는 것까지는 알아낸 것이 아니겠어? 황후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내가 만약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곳을 말한다면 널 용서할지도 몰라. 넌 똑똑하니 못난 짓은 안 할 거야. 고생하기 전에 나에게 말해줄 수 없을까? 소호아가 아무런 말도 없이 다만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비웃으며 바라보자 백양은 크게 분노했다. 이 못난 놈아, 우리가 널 실토하도록 만들지 못할 줄로 아느냐? 늙은 염소야, 넌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당했는지 아느냐? 황후는 비웃었다.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지 말이나 해봐라. 소호아는 길게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해도 너희들은 다 듣기도 전에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황후는 히히 웃으며 물었다. 정말인가? 소호아도 희죽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니, 거짓말이야. 그 쇠고기 속엔 독약이 없었어. 조금의 독약도 없었지. 이 말을 듣자 황후는 안색이 일그러지며 웃음을 거두었고 백양은 소호아의 옷깃을 당기며 소리쳤다. 야, 이 바보야, 뭐라고? 소호아는 계속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 난 바보야. 그래서 비록 내일 보물을 찾으러 가야 하고 또 너희들을 따돌려야 했지만 그렇다고 음식에 독을 넣을 생각까지는 할 수가 없었어. 너. 어서 해독약을 내놔라. 소호아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지. 난 바보니까 응당 너희들에게 해독약을 주고 날 죽이길 기다려야 하겠지. 하하. 이놈들아. 너희들은 보물을 찾을 때까지는 날 죽이지 못하지. 그러나 난 너희들과는 처지가 달라. 하하. 미혼약은 깨어날 수 있지만 독약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거야. 이때 황후는 돌연 얼굴에 웃음을 띄우며 백양의 어깨를 툭 쳤다. 이놈이 또 수작을 부리는 것뿐이야. 어찌 우리가 그 말을 믿겠어. 소호아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말했다. 당연하지. 날 믿어선 안 돼. 지금 너희들이 5번째 갈비뼈 밑에 있는 유근혈 옆을 만져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알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만져볼 필요도 없지. 그애 만져볼 필요도 없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황후, 백양 2사람은 모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5번째 갈비뼈 밑에 있는 유근혈로 손이 가고 있었다. 2사람은 뼈 밑을 만져보더니 모두 안색이 변하여 서로 마주본 채 꼼짝하지를 못했다. 소호아는 다시 입을 열었다. 괜찮아.
얼마 동안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거야. 그러니 날 죽일 시간은 있지. 비록 자기를 죽이라고 했지만 만약 그들이 소아를 죽이면 해독약은 누가 주겠는가? 넌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 백양의 말에 소아가 대답했다. 내가 만약 너희들이라면 우선 해약을 준 후 나의 비위를 맞춰주겠다. 영원히 내 말을 듣겠다고 맹세를 하고 추호도 배반하지 않겠다는. 소아는 일부러 약기운이 도는 것처럼 조금씩 말을 흐리기 시작했다. 그 독약은 즉석에서 해독할 수 있는 약이 없어. 그리고 독약을 만든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독약의 성분을 모르는 법이지. 그러니 너희들이 다른 어떤 해약을 구해 먹는다 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믿지 못한다면 시험해보아도 무방해. 황후와 백양 두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른 것도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시험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했다. 우선 맹세를 해서 해독약을 얻은 뒤 그를 죽여도 늦진 않겠지. 목숨을 구하는데 맹세하는 것쯤이야. 두 사람은 아무 소리 않고 꿇어앉아 충성을 맹세한 뒤 공손히 해약을 소어아의 입속에 넣었다. 다른 일이라면 기다릴 수 있지만 목숨만은 기다릴 수가 없는 일이었다. 차 한 잔 마실 시간이나 흘렀을까? 소어아는 분연히 일어서서는 몸에 먼지를 툭툭 털더니 두 사람을 향했다. 12성상의 해독약은 과연 용하군. 이 말에 황후는 마른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당신 해독약은 더욱 용하리라 믿소. 해독약? 무슨 해독약? 소어아의 엉뚱한 말에 백양과 황후는 마치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내가 성급히 굴지 마라. 너희들을 속인 것이 아니니까. 그는 웃으면서 품속에서 작은 병을 하나 꺼냈다. 해독약은 사실 내 몸에 있었는데 너희들은 왜 내 몸을 뒤지지 않았지? 아, 사람들은 때로 너무 남을 믿는단 말이야. 백양과 황후는 소어아를 씹어먹고 싶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목숨을 구하는 일이 중요했다. 황후는 소어아의 손에서 재빨리 해독약을 낚아채 급히 꿀꺽꿀꺽 들이켰다. 갑자기 백양의 안색이 새파랗게 변했다. 넌 왜 그렇게 많이 먹지? 황후는 천천히 병을 건네주었다. 난 덩치가 좀 커서 많이 먹어야 돼. 백양은 급히 남은 해독약을 받아 마셨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소어아를 쳐다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이 잡종아, 내가 이제 어디로 달아나겠느냐. 그러나 소어아는 그들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다가섰다. 이제 아프지 않나? 두 사람이 유근혈을 짚어보니 과연 아프지가 않았다. 이 해독약은 효과가 빠른데. 백양의 말에 소어아는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만져보라고 한 곳은 기혈이 교류하는 곳이라서 조금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아프지. 하지만 지금은 기혈이 이미 그곳을 지나갔으니까 아플 리는 없을 거야. 이렇게 되자 두 사람은 어이가 없어 화가 극도로 치밀었다. 백양이 소리쳤다. 이 작은 잡종. 내가 우리를 속였구나. 그렇지 난 너희들 늙은 잡종들을 속였지. 내가 정말 독약을 넣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겠는가. 황후는 분기충천했다. 좋아. 우리가 당했다. 그러나 우리도 바보는 아니야. 너에게 말해둘 것이 있어. 비록 내가 해약은 먹었지만 아직 한참 동안은 진기를 이용할 수 없어. 내 놈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기 전에 목을 꺾어 놓아야겠다. 정말? 그럼 보물은 어떻게 찾지? 그럼 내가 헛소리를 한 것으로 해두자. 내가 어찌 널 죽일 수 있겠어? 다만 너의 한쪽 귀와 코와 한 손과 한 다리를 잘라버리겠다. 아유, 무서워. 정말 겁나는 소리를 하는군.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어. 내가 널 잡아먹진 않을 테니까. 다만 내 살덩어리로 개나 먹일 뿐이지. 황후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서서히 소어아에게 다가섰다. 그러나 소어아는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바보야. 이젠 시간이 됐다. 황후는 손을 펼치며 달려들려 하다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몸이 흔들리면서 안색이 검게 변하더니 풀썩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그의 눈은 이미 정기를 잃고 있었고 입에선 개거품을 내뿜었다. 백양이 놀라서 소리쳤다. 이거 어찌 된 일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음식 속엔 독이 없었지만 해독약 속엔 독이 있었지. 또 너무 욕심을 내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먼저 쓰러졌을 뿐이야. 백양은 노도와 같이 큰 소리를 치며 몸을 날려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는 공중에서 부르르 떨더니 나뭇잎처럼 힘없이 떨어져 버렸다. 소어는 박장대소했다. 하! 조심해라, 다칠라. 이때 돌연 창밖에서 싸늘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어린애에게 당하다니 너희 염소와 황소는 그래도 사람을 볼 낯이 있는가? 누구요? 창문이 약간 열리는 듯 하더니 마치 뱀이 미끄러지듯 한 사람이 들어왔다. 바로 벽사신군이었다. 오랜만이군요. 어떠십니까? 앉아서 술이라도 한잔 하실까요? 벽사신군은 음산한 걸음걸이로 불쑥 앞으로 나섰다. 말해두지만 그들이 술 속에 넣은 미약은 나의 동문이지. 약의 효력은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러니 말을 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꾀를 써도 소용없어. 내가 진기를 이용하게 되기 전에 내가 손을 쓸 테니까. 소어하는 절로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렇다면 이번만큼은 난 빠져나가지 못하겠군. 그렇지. 벽사신군은 대답을 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황후와 백양을 내려다보았다. 그들 두 사람은 눈만 멀거니 떴을 뿐. 몸은 모두 무감각 상태여서 사지를 움직이지도 못했고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약은 벽사신군의 약보다 10배는 더 무서운 것이었다. 벽사신군은 안색이 약간 변했다. 사람 반, 귀신 반의 강시독이로구나. 소어가 말을 받았다. 당신은 견식이 넓군요. 이 두 분은 별로 배부르게 드신 건 아니지만 반시간 내에 시체가 될 것이요. 설사 죽진 않는다 해도 그물론 좀 엉성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게요. 황후, 백양은 이 소리를 듣자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벽사신군이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보물을 세 사람이 나누면 너무 적지 않을까? 더군다나 두 분은 길에 표시를 해두겠다고 했는데 표시가 어디에 있었지? 황후, 백양은 땀방울을 뚝뚝 흘리면서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벽사신군은 다시 그들을 향해 냉소했다. 두 분은 평소 귀신이 좋다 했으니 이번에 정말 귀신이 되는 것도 재미있겠군. 이 말을 내뱉은 그는 소아 쪽으로 걸어갔다. 이번에는 소아가 입을 열었다. 혈도를 점하는 것은 좋으나 좀 가볍게 해주시오. 난 지금 기력이 별로 없소. 너무 심하게 손을 써서 내가 죽어버린다면 반드시 후회할 거요. 난 너의 혈도를 점하지 않겠다. 다른 방법을 쓰지. 아프진 않고 좀 가렵기는 하겠지만 짜릿한 맛이 일품인데 아마 여자를 안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을걸. 그가 말을 하면서 팔을 쳐들자 푸른빛을 내는 작은 뱀들이 그의 옷소매에서 흘러나왔다. 뱀은 마치 지렁이처럼 가늘었으나 바람처럼 날쌔게 움직이는 것이 놀랍도록 민첩했다. 소어는 비록 담이 크다고는 하나. 시퍼런 뱀이 혀를 날름거리며 다가오자 안색이 절로 변하며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벽사신군의 옷소매 속에서는 마치 뱀굴처럼 삽시간에 10마리가 넘는 작은 뱀들이 흘러나왔다. 그것들은 소어의 몸을 기어오르자 옷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차갑고 매끈한 작은 뱀들이 피부를 스르륵 핥아가며 지나가자 정말 야릇한 감정이 일어나며 몸이 뒤틀려왔다. 이 모양을 재미있다는 듯이 바라보던 벽사신군은 흉물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흐흐흐, 10명이 넘는 여인들이 동시에 널 안아주는 맛이 어떠냐? 여인을 안는 맛이 이렇다면 총명한 사람들은 모두 중이 되어버리겠는데. 흐흐, 넌 아직 진짜 맛을 못 보았어. 부탁이요. 난 이런 걸 맛보고 싶지는 않소. 소아는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안내해드리리다.
벽사신고는 눈동자가 크게 움직이더니 가만히 물었다. 이 아미산 근처에 보물이 있는가? 틀림없소. 벽사신군의 입가엔 웃음이 돌았다. 그렇다면 오늘 밤 안으로 그 보물을 보게 되겠군. 볼 수 있을 뿐더러 가지고 갈 수도 있을 거요. 그렇다면 가자. 간다고? 이 뱀들은? 이 많은 미인들이 널 안고 있으니 내가 복이 많은 줄을 알아야지. 그러나 이 미인들이 날 안고 있으니 내가 어찌 움직일 수가 있겠소. 순순히 움직이기만 한다면 널 잘 대해줄 것이야. 하지만 허튼 수작을 부린다면 그녀들의 앵두 같은 입이 널 애무하게 될지도 모르지. 흐흐하하. 소호와는 순순히 따라 일어섰다. 그러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기침 소리조차 크게 못 낼 형편이었다. 방을 나오자 마침 지나가던 종업원이 소호와에게 인사를 했다. 도련님 당신. 그러다가 그는 소호와의 얼굴을 보더니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파랗게 질려 졸도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소호와는 절로 쓴웃음이 나왔다. 내 모습이 별로 예쁘지는 않은 모양이지. 양귀에 뱀이 다리를 틀고 있고 손목과 목에도 뱀이 감아 돌고 있는 데다 또 콧등에까지 한 마리가 슬금슬금 기어다니고 있으니 마치 귀걸이, 목걸이, 팔찌를 차고 있는 것 같잖아. 기회가 있으면 이 장식품들을 모두 모용구매에게 주어야지. 그가 이렇게 궁시렁거리는 동안에도 벽사신고는 그저 무표정하게 뒤를 따라올 뿐이었다. 소호와가 다시 말했다. 사실 지도는 보물의 위치가 자세히 표시되어 있지를 않았지. 사흘이나 부지런히 돌아다녀서 겨우 그곳이 아미 도장 뒷산 근처라는 것을 알아냈는데 결국 당신 좋은 일만 해준 셈이군. 말이 끝나자 검은 수건이 그의 머리를 감싸버렸다. 벽사신군의 소행이었다. 그곳까지는 너의 안내가 필요하지 않아. 순순히 날 따라오는 것이 좋을 거야. 다른 생각일랑 아예 먹지도 말고. 소호와는 연거푸 탄식을 하며 말했다. 왜? 내가 누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라도 청할까봐 그러시오? 이 세상엔 나의 원수가 있을 뿐 친구는 없소. 닥쳐. 제기랄. 말도 제대로 못한단 말인가? 맹인처럼 남을 따라다니는 신세가 된 마당에 또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게 되었으니 벽사신군의 걸음이 빨라지면 그 역시 걸음을 빨리 했고 벽사신군이 걸음을 늦추면 그도 따라서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어디를 어떻게 지났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얼마를 걸어갔을까 갑자기 벽사신군은 소호와를 잡아 끌며 길 옆 잡목 속으로 들어갔다. 이 녀석이 뭘 발견한 모양이구나. 다급한 듯하지만 차분히 가라앉은 벽사신군의 목소리가 소호와의 귓전에 들려왔다. 소리를 내면 죽여버리겠다. 이때 약 6, 7장 떨어진 곳으로부터 두런두런거리는 사람의 말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이었다. 철심난 계집애가 여기에 와서 사라졌는데 아마 이미 우릴 발견했을 거야. 그 목소리들의 주인공은 소선녀와 모용구매가 틀림없었다. 소호와의 가슴은 크게 뛰기 시작했다. 만약 다른 때 두 사람이 근처에 있는 것을 알게 됐더라면 벌써 달아날 궁리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소호와는 이때만큼은 두 사람이 빨리 왔으면 하고 속으로 안타까워하며 발을 동동 굴렀다. 지금 꼼짝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한 그는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없었다. 오직 그녀들이 빨리 자기를 발견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게다가 만약 그녀들이 벽사신군을 쫓아내기만 한다면 자연 살 방도를 또 꾸며볼 수 있지도 않겠는가. 소선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꼭 그 계집애를 찾아야 돼. 그래야 그 악당 녀석도 잡을 수가 있어. 맞아. 반드시 그 녀석을 잡아야 돼. 그 녀석의 심장을 꺼내서 그 빛깔이 어떤가 꼭 봐야 되겠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 검은색. 두런두런거리는 말소리는 가까워졌다가는 다시 차츰 멀어져 갔다. 소호와는 다급해졌다. 그들에게 당장이라도 자기가 여기에 있다고 외치고 싶었다. 그러나 뱀들이 몸에 붙어있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어 애만 바짝바짝 탔다. 결국 그는 생각을 고쳐먹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살아나갈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모용구매와 소선녀는 일부러 철심란을 풀어주고 그 뒤를 따라온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녀들은 애초부터 철심란이 지도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심쩍게 생각했구나. 또 이미 내가 지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철심란을 쫓는다면 보물과 나를 다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모용구매는 날 직접 그렇게 가두어 놓았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 이 여인도 연백부의 보물에 대해 욕심을 품고 있단 말인가? 게다가 백양과 황후의 말로는 집안까지 다 정리해버리고 길을 떠났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 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소선녀와 모용구매는 완전히 사라졌는지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벽사신구는 재빨리 주위를 살피며 그들이 사라졌는지를 확인한 후 그의 곁으로 다가와 입을 열었다. 철전의 딸년도 이미 지도를 외우고 있었던 모양이구나. 자, 우리가 빨리 선수를 쳐야겠다. 여기는 이미 암이 뒷산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길을 안내해라. 벽사신군이 검은 수건을 벗겨내자 소호와는 중얼거렸다. 장님 노릇도 하기 쉬운 일은 아니군. 유난히 밝은 별빛이 소호와의 눈동자에 비쳐 들어왔다.